대선 후보들 가운데 소위 좌파 성향의 후보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국방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주변국을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해서는 몸이 성치 못할 텐데 하는 그런 소극적이고 남의 눈치를 보는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싸우면 나쁜 거다. 안 싸우고 지내는 것이 좋은 거다. 문제는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침략하고자 우리 땅을 빼앗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눈 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이 주위에 지금 우리를 때리고자 하는 그런 못된 자들이 가득한데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진짜로 전쟁이 터지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이재명 후보는 러시아에게 침공을 당한 그래서 이제 나라를 뺏기게 생긴 그런 우크라이나에게 왜 싸움질을 하느냐 이렇게 나무라면서 러시아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했으면은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그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대선 토론을 하는 그러니까 TV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 정도까지 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대선 후보들을 보면 기호 1번부터 기호 14번까지 사실은 아찔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후보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 실정인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어찌 됐든 그 정도가 더하든 덜하든 지금으로서는 좌파 정권이 수립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도 똑같죠. 또 안철수 후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이 수립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 좌파 정권이 결국은 그 속성상 지금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쪽으로 갈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대단히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 좌파라는 그 정치 세력이 항상 뭡니까? 강력한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좌파였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근 30년, 아니 30년 넘게 너무나 이 좌파가 국가에 대들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좌파가 너무나 강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좌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국가를 지켜본 적이 없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본 적이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들은 오직 국가와만 싸웠던 자들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본 적이 없다. 지금 1번부터 14번까지 보면은 대체로 다 그렇다. 그러니 국가를 지켜본 적이 없는 자들이
이제 정부를 맡아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국민은 기호 1번이 잘할 거다. 기호 2번이 잘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좌파가 든든한 국가가 있을 때 좌파가 머리띠도 매는 것이고 또 국가에 대해서 저항을 하겠다 이런 걸 하는 거지 좌파가 위에 올라서 있고 그리고 여전히 머리띠를 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나눠 가지느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은 바깥에 있는 적들이 대문 앞까지 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좌파천지로 이제는 좌파와 우파가 같이 살아야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천생이 항상 저런 자들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원전이 있으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 러시아가 원전 폭파하겠다고 하면은 꼼짝을 못한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이렇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당신이 두려운 것은 원전이 위험할까봐 두려운 게 아니고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생명과 당신 가족의 안전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생명이 항상 이러한 적의 공격 목표가 되는 거다. 얼마나 위험한가. 그들에게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생명을 버리면 될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세상 모두가 자기 생명을 위험하게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서 지킬 능력도 의지도 그리고 그럴 만한 용기도 없는 자들이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이번에 2월 21일에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입니다. 미국에서 유엔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거 러시아가 위험하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다음에 처형할 사람들, 강제 수용소에 보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담은 살생부를 작성 중이다 하는 이런 것을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바로 그게 미국이 유엔에 이런 서신을 보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작성한다고 하는 그 살생부는 뭐냐?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거나 반대한 인물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망명 중인 러시아 반체제 인사들, 그리고 언론인들, 반부패 활동가들, 여기에 소수인종하고 성적인 소수자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다. 그 다음에 러시아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전에도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죠. 러시아 정부에 반대하는 그 반대파 세력들에게 그들을 표적 살해하든지 납치, 구금, 고문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평화 시위를 하든지 저항운동을 하게 되면 러시아에서는 치명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진압할 계획이다
하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유엔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서신을 발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소개하는 우리 2월 21일자 중앙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정보전의 일환이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게 풀이가 된다. 그러니까 가짜일 거다. 일단은 중앙일보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러시아가 그럴 리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보니까 이거는 미국의 첩보전이다. 그냥 말로 러시아에게 이렇게 안 좋게 홍보를 하는 거다. 그런데 러시아가 주범인데 러시아 말을 믿는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러시아는 2월 21일 현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이 없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긴장을 조성시켜 놓고 그 책임을 러시아 탓으로 돌리고 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러시아의 이러한 이야기가 거짓임을 알죠. 그리고 중앙일보의 그러한 판단이 틀렸다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틀렸다 하는 데 대해서. 그런데 나라가 망하자면 이렇게 어리석고 그리고 긴장감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이런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다는 서신을 유엔에 발송하는 이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 사람이 배우며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감독을 불러들여서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할 거다. 그러면 그 장면을, 현장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해서 이 영화를 팔아먹으려고 했는지 아무튼 그런 계획을 밝히면서 이 미국 감독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같이 앉아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긴장감이 얼마나 없는지 알 수 있죠. 자기 나라의 일인데. 그리고 2월 26일입니다. 이제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월 26일의 뉴스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게 2월 24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그 바로 다음 날인 25일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향해서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수도 함락을 시도했습니다. 러시아 군의 탱크 부대가 키예프를 향해서 진격을 했고 미사일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부터 속전속결로 점령을 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그 의도가 이제 밖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TV 연설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게 자기 나라의 국가 지도부를 제거해라. 이런 연설을 한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은 무기를 버려라. 지금 국가 지도부가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국가 지도부가 붕괴되지 않으면 국민을 죽이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현 정부는 약물에 중독된 신나치 세력이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의 외교장관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군은 항복하라 이렇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국가가 소멸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손에 넘어가서 다시 적절한 지도자를 찾아서 주면 국가가 유지되는 게 아니죠. 국가가 소멸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러시아만의 일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월 26일 KBS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날, 2월 24일이 되겠죠. 중국 관영 매체가 타이완에게 군사 무장을 강화하면 최후를 각오해라, 이렇게 위협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에 중국 군용기 전투기 8대, 정찰기 1대, 이렇게 9대가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 우리나라도 이 방공식별구역에 중국이나 러시아 비행기들이 막 들어오고 한 적이 있죠. 우리 꼼짝없이 당했죠. 지나고 나서 다른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 타이완 남서쪽 그 지역에 이 비행기들이 들어가서 이제 겁을 준 거죠. 무력 시위를 벌였고, 바로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던 그날 중국 군대,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근에 그 동중국해에서 무슨 긴급 훈련을 실시했답니다. 규모도 있고 막 이런 거겠죠. 그거를 SNS에 올려서 타이완을 위협했답니다. 동시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타이완은 중국 영토에서 분리될 수 없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역사이고 법적 사실이다. 이래서 타이완을 언제라도 자기네가 점령할 수 있다, 끌어당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환구15가 군사무장을 강화하면 최후를 각오해야 할 거다, 그냥 침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뜻이죠. 타이완 통일이 중국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하는 방식으로 소위 전쟁을 하지 않고 그 타이완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아마도 머지않은 장래에 타이완은 중국의 침공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바짝 붙어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힘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힘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북측의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2022년 들어서 북측에서 무수히 무력을 과시하는 그런 것을 아예 못 본 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게 과연 그냥 남의 일인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똑같은 논리로 한반도 적화 통일이 목표인 북한은
이거는 그들에게는 아주 철칙입니다. 만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여기서 대한민국을 갖다 바쳐서 이게 이제 김정은이 밑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미국 때문에 못해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중국 때문에 못해 그랬는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모범을 보이고 있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미국의 힘이 별거 없다. 이런 것이 세계에 이제 좀 각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그 성남시장 시절에 그러니까 2016년 11월 17일에 부천시청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런 태도는 모든 좌파 세력이 같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우리 땅에 있고 우리가 넓은 땅을 그들에게 쓰도록 내주고 있다. 이재명 나는 남한의 경제력, 군사력, 미군에게 주는 방위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끼리 우리 힘만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본다. 주한미군은 철수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우리가 자주국방이 가능하다.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세력, 핵을 가지고 있는 중국, 당연히 핵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이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은 철수시키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군을 철수시킬 거다. 이것은 좌파들이 다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는 것을 못 본 좌파가 원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루어진 이 순간에도 좌파들은 똑같이 그것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이런 좌파가 몇인가? 그들이 과연 과반수가 되는가? 그러면 대한민국은 저 핵무장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잡아먹힐 겁니다. 다른 수가 없죠. 이걸 무슨 외교적으로 말재주를 피워서 살아남느냐. 이번 우크라이나 보지 않았습니까? 코미디언인 그 대통령이 말재주가 좋았겠죠. 배우 출신인 그 대통령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겠습니까?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점령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우크라이나를 비난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정책을 내세운 후보들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침공당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2월 25일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TV 토론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정치인이 결정하고 전쟁터에서 죽는 건 젊은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이재명 후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쳐들어갔습니까? 그럴 때 정치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면 러시아가 공격하기로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나라를 갖다 바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후보에게 국민은 그를 일꾼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적의 편을 드는 배신자 아니겠습니까? 반역자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러시아고 전쟁을 결정한 것은 러시아뿐입니다. 러시아가 공격을 할 때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씨하고 참 비슷하죠. 평화를 이야기한 그를 이재명 후보는 비난을 했습니다. 전쟁을 결정했다고. 결국 러시아가 싸우려고 마음을 먹으면 신속하게 무장해제를 하고 나라를 바쳐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의 평화인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번 TV 토론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하고 러시아를 자극했기 때문에 충돌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공격을 당하면 충돌한 겁니까? 우크라이나는 일방적으로 침공을 당한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은 러시아이고 우크라이나는 피해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같이 링에 올라가서 한바탕 시합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감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이념에 경도돼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크라이나는 외교 실패가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외교를 해야 하는가? 애초에 영토를 떼어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국민들 중에 이 나라를 버리겠다고 하고 그런데 러시아가 끼어드는 것은 엄연한 침략이죠. 그런데 나라를 내놓으라는 러시아에게 복종했어야 한다. 이런 이재명 후보니까 삼보를 준수해야 하고 사드 배치는 안 되는 거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 무장을 하는 것이 안 되고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듯이 김정은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무장해제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겠다 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역시 대선 TV 토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느냐? 우크라이나 심각하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기는 겁니까?
우크라이나가 다 부서지고 죽고 나서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지금 러시아가 수도를 점령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침략을 당했고 그리고 지금 패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이거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이다. 싸우지 않고 이길 방법은 없죠. 강한 러시아 앞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싸우지 않고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결국 최선의 방법은, 아니 최고의 방법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면은 전 군인이 무기를 버리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내각, 공무원들을 다 잡아서 러시아에 바치면서 항복하는 것이 바로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인데 재빨리 항복하는 이런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재명 후보는 국가에서 이 정부, 대한민국 세계 정부가 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급 행정청에서만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인가. 만일 국가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항복의 그 백기를 들고 맨 앞에 나갈 것인가. 그런 사람인가. 이번에 이렇게 보입니다.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배치하면은 중국이 노하신다고 펄쩍 뛰는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령 대한민국에서 사상의 자유를 한없이 허용을 한다고 해서 심상정 후보가 좌파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본인이 좌파 신념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안보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보를 포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국가는 자주 독립국입니다. 자주 독립국이 중국의 심기를 살피고 김정은이가 어떻게 나올지 생각하고 미국의 눈치를 살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애초에 국가를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입니다. 지금 이런 후보들, 대한민국이 누군가의 속국으로 그 국경을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속국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지금이라도 후보 사퇴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